백병전이다. 1592년 신무기인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이 700여 척의 군함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명으로 가는 길을 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400여 년) 전 조선 팔도 곳곳에 상흔을 남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런데요, 이 7년 동안의 전쟁을 일부 사학자들은 도자기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도자기 전쟁의 희생양으로 일본 땅에 끌려가 그곳에서 새로운 도자기 문화의 꽃을 피운 도공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도자기 가운데 백자는 청자보다 더 높은 온도인 1300도를 견뎌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달 항아리와 같은 백자는 조선을 대표하는 도자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흙의 원료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순백을 자랑하는 백자는 청자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굽기 때문에 단단하고 잘 깨지지 않아 왕실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사랑을 받게 되죠. 이 백자의 산지 가운데 성춘향과 이몽룡의 러브스토리로 유명한 전라도 남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종 24년이니까 1442년입니다. 그때서부터 6년 동안 고령에 현감으로 갔던 김숙자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이 거기서 이제 6년 동안 있으면서 고령의 사기장인을 훈련시켜서 굉장히 품질 좋은 백자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이제 행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령 백자가 우수하다는 자랑을 하면서 남원 백자보다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령 백자는 사실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자기소, 아주 상품의 자기소를 만들던 곳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고령 백자와 비교될 정도로 남원 백자의 품질이 우수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렇다면 남원 어딘가에는 한때 최상품의 백자를 만들었던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여기가 다 기예요. 여기 다 불 먹는 게. 남원 만복사지 뒤편에서 이렇게 쉽게 가마가 있었던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 쭉 올라가면 산 기슭이 있습니다. 그 기슭에 보면 도자기 파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숲이 우거져서 잘 보이진 않지만. (400년) 전 이 일대 가마토에서 불과 씨름하며 도자기를 만들었을 남원의 도공들. 그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비행기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일본 규슈를 찾았습니다. 현해탄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 있는 커다란 비석이 하늘에서 바라보니 한없이 작게 보이는데요. 이곳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만든 거대한 성이 있던 자리입니다. 히젠 나고야성 박물관에서 당시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사카성에 버금가는 규모로 지어져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곳. 하지만 히데요시가 죽은 뒤엔 그와 함께 폐허로 변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조선 침략의 목적이 바로 이 찻잔, 도자기였다는 겁니다. 사실 임진왜란 전까지 일본에선 변변한 자기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수입에만 의존해야 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다도 스승이었던 센 니큐의 삶을 다룬 이 영화에서도 찻잔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これは唐物の型付き茶入れでございます。 지금으로 치면 명품으로 인정받는 찻잔은 금덩이가 아니라 성 한 채의 가격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今生きている喜びをこの一服の茶で味わいなさいませ。 미천한 신분이었던 히데요시도 센니큐를 통해 다도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때문에 임진왜란 당시 각 지방의 영주들은 히데요시에게 신임을 얻고자 조선의 찻잔을 구하는 데 혈안이 됐고 더 나아가 조선의 도공들을 잡아들이게 됩니다. 朝鮮で作られていた高麗茶碗っていうものがもてはやされます。こういった茶碗を、領主から家臣へ、褒美として与える領地の代わりに、与えるような文化がありました。こういった文化の中で当時の諸大名は、自分の領地の中で、焼き物を作りたいと思うようになり、文禄慶長の役を、境に、朝鮮から、刀工たちを連れてきて、自分たちの領地の中で、焼き物を作るようになりました。それから焼き物が、日本で発展するようになり、焼き物戦争と言われる、ことになります。 사쿠라지마 화산으로 대표되는 일본 규슈 남단의 가고시마.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이곳은 아름다운 풍광과 더불어 현청이 자리하고 있어 경제와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도심 한복판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고려교라는 이름은 버스 정류장의 이름으로도 쓰일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내지도에서도 고려정이라는 마을 이름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고라이초라 불리는 고려마을 이름이 남아있는 것은 정유재란 당시 남원에서 끌려왔던 조선 도공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1750년에) 쓰여진 이 고문서에서 그들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慶長3年12月朝鮮国よりご帰朝の節、召し入れし渡され候朝鮮人串木野の内島平市木の内上の川鹿児島の内前の浜3カ所に着船塚祭り候ってあるんですね。 그렇다면 400년 전 조선에서 붙잡혀온 고려 마을의 도공들은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요? 도자기 만드는 비법을 알고 있던 그들을 특별하게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高麗町に住んでいた、人々を苗代川へ移してでそこで、屋敷83カ所などを与えるというようなことがこの辺りには書かれていますね。 고려정이 있는 가고시마 시내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미야마. 아름다운 산이라는 뜻의 미야마의 옛 명칭이 나에시로가와입니다. 당시에는 사스마번에 속했던 곳이지요. 이곳을 대표하는 도자기 사스마 자기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남원 도공 심수관을 만나기 위해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도자기로 만든 커다란 코끼리상이 손님을 맞이하는데요. 400년 전 조선에서 건너간 나무 가면 또한 그렇습니다. これは
木製の面、木で作られた面です。よく見ていただくと、この目と目の間にひし形の彫りが入っています。これが李朝の面の特徴です。とても貴重なものだと思います。今、陳寿官家の守り神ですね。 그의 선조인 초대 심수관의 본명은 심당길. 정유재란 때 남원성 인근 만복사지에서 붙잡혀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남원의 도공들을 끌고 온 외장은 사스마의 영주 시마즈 요시히로. 다도광이었던 그의 행보는 일본 내에서도 조금 특별했습니다. で特に特徴的なのは薩摩藩は全国では薩摩藩だけ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苗代川という土地を朝鮮刀工さんたちの集住地、住まう場所に位置づけまして、そこを統制をかけながら保護して薩摩焼の生産を発展させていくんですね。それは朝鮮から持ち来たる名前を維持すること、あるいは言葉を維持する、衣服を維持する、そういったことをですね、統制をかけて朝鮮半島の文化を保持、守るようにするわけなんです。 박물관에 전시된 자료에서도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일본풍이지만 머리 모양을 자세히 보면 상투를 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시마즈 요시히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뒤 패권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 노력했는데요. 그때 빛을 발한 것이 바로 차를 보관하던 이런 통이었습니다. 最も有名になるのが薩摩肩付きって言われる肩付き型のお茶入れです。肩の張ったお茶入れなんですけれども、これを、将軍の茶の湯の指導者である古田織部が素晴らしいと褒めたことで、あらゆる周辺の人たちが薩摩焼が欲しい、薩摩茶入れが欲しいと望むようになります。その時期っていうのはまだ朝鮮刀工さんによってスタートを切った焼き物、山口から九州の焼き物の中でも、最も早い時期に全国的に知名度を上げた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 그러다 사스마 도자기가 국제적으로 유명해진 계기는 1867년 파리 만국 박람회. 일본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사스마본의 이름으로 도자기를 출품한 겁니다. 그리고 6년 뒤 오스트리아 박람회에서 12대 심수관의 작품이 빛을 발하는데요. 다양하고 화려한 꽃 문양을 새겨넣은 금체 기법의 커다란 화병으로 일본 국내는 물론 각종 세계 박람회에서 그의 이름 석자를 알리게 됩니다. 일찍부터 도자의 두각을 보였던 12대 심수관. 금으로 채색하는 금난수 기법의 장식용 도자기와 정교한 두각 작품은 그의 전매 특허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13대 심수관도 각종 전쟁의 틈바구니에서도 가업을 지켜나가지요. 그런 심수관 가마가 유명세를 타게 된 계기 가운데 하나는 14대 심수관을 만난 베스트셀러 작가 시바 료타로 덕분이었습니다. 그가 1968년 발표한 고향을 어찌 잊으리 라는 소설이 히트를 치면서 남원 도공의 후예였던 심수관 가문의 이야기가 일본 전역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지난 2004년 한일 정상회담 때 고 노무현 대통령이 심수관 가마를 찾을 정도로 한일 우호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됐지요. 심수관 가마는 명품 백자로 이름이 높은데요. 화라산이 숨쉬는 가고시마 인근에는 철분이 많은 검은 흙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조선의 백자처럼 하얀 자기를 만들 수 있는 백토를 구하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죠. 15대를 이어온 가문의 보물, 초대 심수관이 만든
히바카리라 불리는 이 찻잔입니다. 400년 전 남원에서 끌려올 때 가져온 고향의 흙과 유약으로 어딘지도 모를 낯선 땅 일본에서 가마에 불을 지폈던 이의 간절함을 후손은 잘 알고 있습니다. そのふるさとから持ってきた原料を使って焼き物を作った。でも島津港に頼まれていたことは、この鹿児島で取れる原料を使って同じように焼き物を作ってもらいたいっていうのが島津家のオーダーですから、20年ぐらいかかってるわけですよね。それまでのつなぎが日ばかりなわけだ。だからやっぱりその鹿児島の土で作ることができたら、もう自分たちは帰れ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たんじゃないのかな。そういう気持ちでいっぱいだったと思います。 남원도공 심수관이 꿈속에서라도 보고 싶어 했을 고향 땅. 지난 1998년 교령산성에서 혼불을 체화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향의 불을 가져가 400년 전 만들지 못한 온전한 조선의 도자기를 빚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는데요. 그날의 기억은 15대 심수관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요? なんて言うんだろうな、こう400年経っても覚えていてくれたんだっていうことが何より嬉しかったですね。 400년 전 초대 심수관처럼 일본에 끌려온 도공들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조선 가마가 규슈에만 6개가 있습니다. 저마다 각기 다른 개성으로 일본에서 존재감을 인정받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비교적 한국에 잘 알려진 아리타 도자기 마을. 회색빛 지붕 사이로 우뚝 솟은 갈색 벽돌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굴뚝은 목욕탕이 아닌 도자기 공장이 있다는 뜻인데요. 평일 오전 한산한 거리 풍경과는 달리 도자기 축제가 펼쳐지는 매년 5월이면 이 도로변이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1590년경 인적도 없던 깊은 산골짜기가 도자기를 만들게 되면서 30여 년 만에 번듯한 도시가 됐고 아리타라는 이름까지 얻게 된 건데요. 이 마을의 역사를 실감할 수 있는 곳, 일본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이즈미야마 광산입니다. 조선에서 붙잡혀온 도공이 자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인 고룡토 원석을 찾아낸 지 4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거대한 돌산은 그 흔적만 남긴 채 사라진 겁니다. 일본에서 도자의 신을 모시는 신사가 인근에 있는데요. 푸른 빛이 도는 자기로 만든 도리가 인상적입니다. 이곳의 주인은 정유재란 때 충남 공주에서 잡혀온 이삼평. 1616년 일본의 흙으로 최초의 백잔을 만들어 오늘날 아리타 도자 마을이 있게 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도자기 제조 비법만 알아내면 팔자를 고칠 수 있었던 400년 전, 일본 전역에는 이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산업 스파이들이 후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번주들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 바로 오카와치야마라고 불리는 비밀의 실리콘밸리입니다. 이 병풍 모양의 험준한 산속에 최고의 도공들을 불러 모은 뒤 외부와 완전히 차단한 건데요. 이곳에선 왕실이나 번주에게 진상하던 최고의 자기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지요. 또한 비법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체 공정을 전부 분업화했는데요. 지금도 철저하게 분업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나베시마 도자기는 여전히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지요.
일본 도자 문화의 역사를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규슈 도자문화관. 조선 도공들에 의해 비롯된 일본의 자기 생산 기술은 자국 내 수요는 물론 외국 수출 물량까지 늘면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こちらにあるのは有田で作られたヨーロッパ向けの陶磁器です。これは中国で1640年代、明から清へ変わる時代に世界輸出が中断され、有田でそれに代わる磁器が作られる必要がありました。それによって短期間で有田の磁器が発展していきました。 아리타에서 만들어진 이 동양적인 색채가 돋보이는 카키에몬 양식의 접시는 눈처럼 하얀색으로 네덜란드 상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조선 도공들이 만든 아리타 도자기들은 이곳 이마리에서 유럽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옛 항구가 있던 다리에는 그 옛날 도자기를 2배 크기로 재현해 놓았는데요. 항구 이름을 딴 이마리 도자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자포니즘이라 불리는 일본의 문화가 서양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 도자기의 대명사 사스마 자기를 묵묵히 지켜온 심수관 가마. 400년의 세월 동안 늘 그랬던 것처럼 수십 명의 장인들이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렇게 세분화된 공정을 통해야만 비로소 명품 자기가 탄생합니다. 한때 일본이 세계 경제를 주름잡던 시절, 심수관 가마도 호시절을 누렸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이 현실입니다. ちょうど15代を襲名した時が39歳で、その時は日本はバブル経済が崩壊して、本当に時代が180度変わってしまった時だった。それから失われていった薩摩焼の技術を少しずつ取り戻し、新しい仲間とこうして仕事するようになって。 한 집안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같은 일을 해온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지금 이 가마를 책임지고 있는 15대 심수관은 두각과 금을 이용한 화려한 재색 등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전통 기법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일본 최고의 도자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겁니다. だから僕はまず日本の方々に喜んでもらいたい。そしてその焼き物のルーツは韓国なんだという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るし、韓国の人たちも私たちが日本人にとって誇りに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知ったときに、韓国の人たちが喜んでくれる、韓国の人たちに対する恩返しになるんだろうと思います。 일본에서 새로운 도자 문화를 꽃피운 남원 도공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 지난 2011년에 문을 연 이 전시관에는 12대 심수관과 그의 후손들이 만든 화려한 자기들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얼마나 많은 도공들이 일본에 끌려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도공들 중에서 아직도 일본 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켜가며 400여 년 동안 가업을 이어가는 가문이 도자의 도시 남원 출신 심수관이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